업종 공략 업앤다운. 오늘은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 이건희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늘 상승이 기대되는 업종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이건희 차장이 꼽은 상승 전망 섹터는 수소차 관련주입니다. 현대차, 수소차 사업 박차 코멘트해 주셨는데요. 자, 수소차에 대한 관심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를 중심으로 계속 이 이슈가 좀 이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 증시 동향 보면 삼성전자랑 현대차가 시장을 좀 이끌고 있는 모습인데, 네. 결국엔 현대차가 지금 단순히 내연기관만 가지고 이렇게 주가가 부양되고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새로운 성장 동력에 대한 시장의 주목이 좀 더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9월 15일 날 이제 얼마 전이죠. 이제 현대차가 애널리스트 대상으로 해서 상용 수소 연료 전지 기술 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상용이라는 거는 이제 주로 트럭이나 버스 이런 대형 차들을 상용차라고 많이 하는데, 상업용으로 많이 쓰여지는 차들을 이제 상용차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전에 한번 기사를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었는데, 스위스에다가 수소 트럭 관련된 대형 트럭을 수출한 것도 지금 한번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일단 보면 현대차에서는 중심을 잡은 게 결국에는 상용으로 가겠다, 수소는. 그럼 결국에는 SUV급 이상 중대형 차들은 수소차로 가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승용차 같은 경우는 전기차로 가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고요. 일단 수소연료 전지차 시장 사업 자체는 미국이라든지 유럽 이런 데서 이제 환경 규제 강화하면서 2021년부터 좀 내년부터죠. 본격화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네. 이제 수소연료 전지차가 기존 전기차보다 좀 장점이 뭐가 있냐라고 봤을 때, 결국에는 충전 시간이죠. 사실은 수소를 주입만 하면 되기 때문에 수소를 충전하는데 한 10에서 한 15분 정도 짧은 충전 시간을 갖고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전기차 같은 경우는 꽤 오래 걸립니다. 아무리 빨리 해도 3, 4시간 이상 걸릴 수도 있고, 네. 퀵으로 한다 해도 1시간 이렇게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충전 시간이 세이브되는 부분과, 그다음에 한 번 충전하고 나면 사실은 2배 이상의 거리를 갈 수 있습니다. 전기차에 비해서. 그리고 차 무게 자체도 한 10에서 한 20% 정도 더 이제 전기차보다는 가벼운, 그렇다 보면 결국엔 효율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단편적인 예로 지금 40톤 트럭의 무게를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 100km까지는 사실은 전기차가 더 효율적이고요. 100km 이상 주행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수소차가 훨씬 더 우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투트랙 전략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존에 이거 예전부터 한 작년부터 이런 얘기는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현대차가 이제 선언적으로 선언을 했다라는 부분에서는 이제 현대차가 본격적으로 투트랙으로 가겠구나라는 이런 걸 지금 보여줬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페이퍼 유즈 모델이라고 해서 지금 스위스에 수출한 것도 보면, 수소차가 지금은 수소 트럭 하나 만드는데 기존의 디젤 트럭보다 가격은 굉장히 한 3배 이상 비쌉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러면 이 차를 팔아서 수익을 얻는 것보다는 차를 빌려줘서 사실은 사용한 만큼의 어떻게 보면 요금을 받는, 징수하는 그런 체계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페이퍼 유즈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물류라든지 유통 쪽에 있는 업체들과 제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블룸버그에서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관련해서 이제 핵심 부품 업체들, 이제 상용차에 들어가면 기존의 넥소라든지 이런 작은 차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부품이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용량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네. 그래서 핵심 부품 업체들 같은 경우는 글로벌 독과점 기회가 좀 생길 거다. 지금도 보면 디젤 상용차 중에 대형차들 같은 경우는 몇몇 업체가 거의 독과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독과점 시장 승용차보다는 크지 않지만 훨씬 단가가 높고, 이 한번 진입을 하게 되면 거의 이제 독과점을 하게 되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봤을 때는, 현대차가 가장 먼저 치고 나간다라는 부분에서는 우리나라 관련된 밸류체인 업체들은 호재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수소차의 핵심 부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가장 그 중에서 단가 비중이 가장 높고,
가장 핵심 부품인 연료전지 스택 같은 경우가 원료 비중의 원가 비중에 이제 한 40%를 차지하고 있고요. 네. 수소 탱크, 이제 수소를 보관하는 수소 탱크 같은 경우 원가 비중이 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그런 기업들이 지금 먼저 주가를 좀 뽑고 있는 상황이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한번 이제 원가 비중별로 관리 종목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와 있는 회사들, 이제 상장사들 보면 연료전지 스택 관련된 거 회사들 보면 현대제철, 뭐 상하프론테크, 그다음에 현대모비스라가 주가 이제 되겠고요. 그 외에도 이제 밑에 세종공업이 뭐 운전 장치에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세종공업도 연료전지 쪽에 또 금속 분리판을 일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운전장치에는 유로스, 뭐 유니크, 세종공업, 그다음에 이제 뭐 한원 시스템, 우리산업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연료 탱크에서는 일진다이아가 있고 지금 효성 복합 소재가 개발 중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고 관련 종목들이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한번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고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세계 각국의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제 수소차 시대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고 내년부터는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수소차의 핵심 부품, 뭐 연료 전지랄지 수소 탱크 이런 부품, 핵심 부품을 만들어내는, 생산해내는 업체, 업종 쪽에 좀 한번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겠다라는 조언이셨고요. 자, 이번에는 피해야 할 섹터를 만나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이건희 차장이 꼽은 피해야 할 섹터는 항공기 관련주입니다. 보잉의 신모델도 제동이라고 코멘트해 주셨군요. 자, 항공기, 그러니까 항공사가 아니라 항공기를 만드는 네. 어떤 관련된 섹터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일단 뭐 항공사가 안 좋은 거는 다들 알고 계시고, 네. 근데 이제 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뭐 지금 여객기를 화물기로 전환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뭐 자구책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은 이제 항공기를 만드는 회사를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제 보잉이 가장 보잉과 에어버스 두 회사 있죠. 그렇죠. 예. 그럼 보잉이 가장 이제 우리나라의 관련 이제 밸류체인들 기업들이 좀 있는데 일단 보잉 같은 경우는 737 맥스라는 새로운 이제 어떻게 보면 저가 항공이 유행하면서 관련된 이제 좀 더 사람을 많이 태울 수 있는 그런 기종을 내놨다가 사실은 이게 한번 문제가 되면서 네.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운항 중단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737 맥스를 보완한 것도 있었지만 다시 이제 새로운 신모델인 787 모델을 지금 뭐 다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블룸버그 같은 경우 이제 얘기가 나온 거 보면 지금 보잉이 2018년도에는 737이 거의 비중이 72%였고 네. 787이 18%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787이 더 많아졌다는 거죠. 19년 들어서면서. 네. 근데 이제 문제는 787 같은 경우가 여전히 좀 안 좋은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번에 네. 이제 조금 900여 대를 좀 납품을 했었는데 전수조사가 필요할 만큼 지금 문제가 생겼다라고 네. 보고 있고요. 일부 부품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이것도 이제 맥스와 같이 좀 뭐 사고가 날 위험이 높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이쪽 분위기가 좀 안 좋은 상황이죠. 그러면 관련해서 우리나라 그러면 납품업체들이 뭐 여러 상장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들 같은 경우 보면 뭐 항공우주라든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뭐 아스트 이런 종목들이 좀 타격을 받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당분간 이쪽은 좀 관망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여전히 뭐 주가도 좀 안 좋지만 방산과 좀 분리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뭐 하나 쪽에 방산을 하고 있는 쪽은 오히려 장갑차나 이런 것들이 좀 뭐 납품이 되면서 좋아지고 있는데 이쪽은 좀 여전히 좀 안 좋은 모습이고요. 지금 항공기의 이제 수출이라든지 항공기 부품 수출 이런 것들도 보면 추이를 보면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아직까지는 바닥을 좀 못 잡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이 관련한 종목들은 좀 당분간은 좀 피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보잉의 신모델에서 뭔가 결함이 발견되면서 지금 항공기 부품 수출에도 우리 업체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들을 잘 감안하시고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조언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공략 종목 뭔지 궁금한데요.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실 겁니까? 예, 예전에 한 몇 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인 것 같은데 세종공업을 다시 한번 갖고 나왔고요. 네. 결국에 이제 국내 자동차 부품 시장에서 배기 시스템 1위 업체입니다. 현대 기아차에 주로 납품을 하고 있고 예. 현대 기아차 공장이 있는 곳에는 항상 옆에 세종공업 공장이 같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세종공업 같은 경우가
머플러라든지 컨버터 이런 거 외에 이제 핵심 성장 산업 이런 건 이제 기존 사업이고 성장 사업 세 가지를 지금 뭐 추구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부분이 수소와 관련된 거랑 이제 AI 이제 자동화 관련된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특히 이제 아센틱이라든지 세종 EV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수소 연료 전지차에 핵심 부품을 납품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말부터 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성장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세종 EV를 통해서 이제 거대한 뭐 수소차 부품 시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연료 전지 안에 들어가는 스택 안에 들어가는 일부 부품을 납품하는데 이것도 결국엔 이 연료 전지 전체에서 봤을 때는 한 20% 정도의 단가를 차지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전에 말씀드렸을 때는 아마 10,000원 밑에서 제가 뭐 7,000원대, 8,000원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정확한 가격은 기억은 안 나는데 일단은 지금은 주가는 한 12,000원, 그때 말씀드렸던 1차 목표가를 12,000원을 달성을 했고요. 지금 제가 주봉으로 올려놨고 일봉도 보시면 12,000원을 찍고 내려와서 지금 11,000원대에 계속 유지하고 있다가 어제 좀 많이 밀리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일단 좀 개인적으로는 매수가는 1,500원 이하면 충분히 다시 한번 사볼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1차 목표가는 13,000원, 그다음에 2차 목표가는 15,000원까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한 8,500원, 추세가 무너질 때 한번 일부 끊고 나오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 시장에서 배기 시스템 1위 업체인 세종공업, 현재 여기에다가 수소차 관련 성장 사업도 겸하면서 향후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고요. 자, 오늘 상승 예상 업종으로 수소차 밸류체인 꼽아주셨고 하락 예상 업종으로 항공기 밸류체인 꼽아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잘 활용하시고요. 투자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이건희 차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